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락이 만들어졌고요. 여지없이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12%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1.07%를 기록.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마이너스 0.88%를 기록을 하며 세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3주 연속 이렇게 하락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애플은 9월달 들어서만 약 한 17% 정도 하락을 했고,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2%, 시가총액으로는 약 한 미국 달러로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60조 원이 증발돼 버렸습니다. 애플 주식에도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투자자들의 좀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전에도 미리 알려드린 것과 같이 지수 옵션 등이 만료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에게 베팅했던 콜옵션들이 정리되는, 그래서 그때 뭐 손정희의 고래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이런 콜옵션들이 정리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미국 시장도 역시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또 위챗과 틱톡에 어떤 다운로드와 사용 금지를 하는 그런 어떤 그 명령을 내렸는데, 제가 이 글을 쓰기 한 3시간 전에 미국 대법원이 위챗 사용 금지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그런 내용을 보였는데, 여기도 내용이 있네요. 미 법원 트럼프의 위챗 퇴출에 긴급 제동, 미 법원 위챗 사용 금지 제동. 이제 이게 1시간 전의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그 위챗이라는 것은 그 중국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국인들이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이 위챗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정보를 빼돌린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위챗을 사용 금지를 한 건데, 이 캘리포니아 법원이 상무부의 위챗 사용 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어떤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망신을 당한 건데요. 사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좀 무리가 있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선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키우고 자기네들의 세력을 단합시켜야 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속해서 갈등을 유발하려고 할 겁니다. 금요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상승을 보인 기업이 하나 있었죠.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4.42%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23일 날 배터리 데이가 있습니다. 배터리 데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테슬라가 만든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만든 배터리 데이고, 이 테슬라의 그 CEO죠.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도 이제 저도 이제 앨런 머스크의 SNS를 저도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SNS에다가 이 테슬라 역사상 가장 흥미있는 날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올리면서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를 좀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요 시장을 조금 살펴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이 원래 이렇게 큰 주류를 이루면서 이렇게 대세 상승을 했었던 상황인데, 지난 3주간은 빅테크 기업들이 고점에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제 혼자 오른 거죠. 테슬라가 이렇게 혼자 올랐는데, 이렇게 혼자 오른 것이 어떤 개별주의 어떤 특별한 이벤트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테슬라는 다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개별주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9월달이죠. 지난 2, 3월에 큰 폭락이 왔었고, 이 폭락 이후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즉 6개월 미만에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장이 이때 당시에 3월 이후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상향했고 하락하는 시장이 거의 없이 계속해서 상승만을 맛보셨을 상황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계실 텐데, 이 자동차 운전도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초보 운전, 뭐 1개월, 2개월 차가 아니고요. 6개월이 지나고 1년 이내에 그 초보 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초보자라서 조심조심 운전했지만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드라이브가 이제 과감해졌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이런 통계가 있는 거죠. 물론 절대 저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초보 투자자라고 해서 그냥 다 무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주식 투자를 오래 했다고 해서 또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초보 투자자라고 하는 신규 주식 개설을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20대에서 30대의 투자자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 20대에서 30대들은 사실은 그 게임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게임하듯이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어택당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정보 취득에 있어서도 이 주식 공무원의 어떤 이런 유튜브라든가 시황을 보시는 것처럼 정보 취득에 있어서도 예전의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으니까 예전 투자자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미스하면 다 잃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LG화학이 최근 며칠째 이야기가 많죠. 분할로 이제 분할 첫날 급하게 하락을 했다가 어저께 다시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걸 이제 어저께 시장을 보면 이 하락을 했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좀 다 받아먹은 모습을 보이고요. 어저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고점 부분, 이 정도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고, 이 정도 부분에서는 다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왜 여기서 다시 사는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지금 이 주식을 언제 많이 샀냐면 요때 당시에 많이 샀습니다. 요때 당시. 네, 요때 당시 40만원 언더에서 많이 샀다는 거죠. 그러면 40만원 언더에서 많이 샀으면 지금 78만원이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70에서 80% 수익을 내고 분할로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갑자기 10% 이상 급락을 하다 보니 이것은 또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았던 물량을 여기서 다시 사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즉 개인 투자자들은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매도를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같이 많은 물량을 모아가는 투자자들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서 계좌를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들은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매니지먼트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도요, 자금 종류를 보면 패시브 성향의 자금이 있고 반면 이제 액티브 성향의 자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 투자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선입관을 가지시지 않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은요, 편견이고 선입견을 가지는 겁니다. 또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갖춰야 할 덕목이 유연한 사고입니다. 유연한 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유연한 사고를 말씀드리니까 팔랑귀가 되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유연한 사고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나서 상황을 받아들일 때 이게 유연한 사고가 되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없이 이리저리 정보에 막 휘둘리고 팔랑귀가 되다 보면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이제 매도 매수 버튼을 막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시장의 자금이 크게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던가 이런 굵직한 IPO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금이 빠져나가기보다는 시장에 좀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제 생각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연말까지 1150원 이하를 생각을 했는데, 뭐 하루에도 막 이만큼씩 떨어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9월 초에 1190원이었는데 지금 벌써 1169원이잖아요. 30원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 예상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환율이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순매도보다는 약 2주 동안 매수를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문제인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와 해지 등으로 인해서 투자 신탁, 즉 투신의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좀 매매 동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위탁에서 돈을 못 버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해 보겠다는 니즈가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 상황이 좀 주춤한 상태이지만, 뭐 인도는 지금 하루에 9만 명씩 나오고 있고, 조만간 미국을 앞질를 그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영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뭐 다시 증가 추세의 병상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아침 저녁, 오늘도 아침에 온도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 아침 시황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